거의 연락은 안 하지만 전화번호는 있는 사람에게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그런 사람은 얼마 없고 대부분 싸한 느낌이 먼저 듭니다. 과하게 반가운 목소리로 안부를 묻는 경우 단연간의 경험으로 보아 보험이나 다단계 판매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저는 제 근황을 솔직하게 말하는 편입니다. 빚만 있는 자영업자라는 것을 알리면 상대방이 당황하는 게 느껴지고 흐지부지하게 몇 마디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절이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불리는 알고 보면 다단계 같은 경우는 현재의 거지 같은 상황을 아무리 설명해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힘들겠다 그러면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먹으면 이빨은 닦아야 하고 그러니 치약은 필요하고 밥 먹고 설거지는 해야지 세탁기로 옷도 빨아야지 하면서 이왕 쓰는 거 그들의 제품을 써보라고 집요하게 설득합니다. 비싸다고 하면 비싼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고 명절 때 받은 세제가 다음 명절 때까지 쓸 수 있다고 해도 이렇게 좋은 제품을 안 쓰는 건 손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좋게 좋게 얘기하는 게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산다고 잘라서 얘기해야 합니다. 나이를 먹으니 고민 없이 거절을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20, 30대까지만 하더라도 가족과 지인들의 호구로 활동하면서 거절을 잘 못했는데 40대가 된 이후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흐지부지해지던가 자신을 내려놓든가 큰 깨달음으로 인한 손절을 하든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흐지부지해지는 것과 손절은 다른 겁니다.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기도 하는데 연락처를 삭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차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손절은 이렇게 연락처 삭제보다 차단을 먼저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좋은 쪽으로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베스트 프렌드에게 느끼는 우정 같은 게 있고 반대로는 더럽고 치사하지만 사정상 상대방에게 순종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흐지부지한 인간관계는 수를 헤아릴 수 없고 자신을 내려놓는 경우는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손절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남을 사건이 몇 건 있는데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학창시절 A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A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고 할머니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소녀 가장처럼 어려운 환경에도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캐릭터는 아니었고 할머니에게 부족하지 않은 용돈을 받고 성인이 되기 전에 음주 가무를 먼저 배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성인이었던 A는 재산을 거의 받지 못했고 다른 친척들의 압박으로 집을 나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고 20대 초반이었던 A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세방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A는 저에게 저희 집에서 몇 달간만 신세를 지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고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A는 저희 집에서 정말 자신의 집처럼 편하게 생활했습니다. 월세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전혀 돈을 내지 않았고 오히려 집에 있는 음식이나 간식을 알아서 잘 챙겨 먹으며 제 옷들을 자신의 옷처럼 편하게 입고 다녔습니다. 친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기분이 상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말끝마다 쌍욕을 하는 거였습니다. 형편이 안 좋은 것과 인성의 문제는 다른 건데 그때는 그걸 알지 못했고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A에게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호의를 베풀지도 않고 그저 합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A에게만은 호의를 베풀었고 친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A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결혼했습니다. 가정을 잘 꾸려서 살기를 바랬던 만큼 누구보다 축하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혼식과 집들이, 뒤이어 임신과 출산, 아기의 돌잔치 등 축하할 일들은 지속적으로 생겼고 저는 그때마다 혼자 가거나 다른 친구와 함께 갔습니다. 물론 선물이나 돈 봉투를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는 친구니까 이렇게 축하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제 결혼식 때 그 친구는 일이 있다고 참석하지 않았고 그 어떤 선물이나 봉투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운했지만 쿨한 척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있을
저희 행사에는 어떤 축하한다는 말이나 선물도 없었고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잘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정이 떨어지긴 했는데 손절을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A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했는데 자신의 아이가 개 알레르기가 있으면 키우지 못할 것 같으니 만약에 강아지를 데리고 왔을 때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저보고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키워달라고 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강아지를 키워줄 수 있냐고 묻는 것도 아니고 조건부로 그것도 직접 와서 데리고 가달라는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애완견을 키우고 있었고 유달리 개를 좋아하니 저라면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는 하나 부탁을 해도 들어줄까 말까 한 일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A에게서 지난날 A의 호구였던 제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끊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저는 분명히 싫다고 했고 그 이후로는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10년도 넘은 일이지만 A와 다시 연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보통 흐지부지하게 연락이 끊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잘라내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배려가 전혀 없던 사람에게 불쌍한 학창시절 친구라는 프레임을 씌운 건 저였습니다.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진작에 흐지부지하게 끝났을 수도 있는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불편한 인간관계로 고민이 되신다면 혹시나 자신이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가 아닌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꾸 불편하다는 건 내 자신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본질은 자신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남들 신경 쓰느라 나를 놓치고 사는 건 아닌지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